자, 자. 야, 조용, 조용. 이거 나눠줘. 애들 다.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나눠주지. 아씨, 펀치 이상하게 뚫었네. 자, 여러분 펀치 걸으세요. 이것도 뭐야? 여러분 펀치가 거꾸로 뚫려 있어요. 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야, 강의 필기 얼른 넘겨. 아니야. 인당 하나씩. 자, 여러분 고리에 걸으세요. 받았나 이거? 단어 줬나? 단어 줬지? 몇 개를 주신 거예요? 몇 것만 가져가면 돼. 남은 거야? 야, 이거 단어 아직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단어. 몇 생 깠을까? 왜? 왜 3개가 남지?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다시. 이거 단어 못 받은 사람 손. 단어 못 받은 사람. 하나가 더 나가야 되는데. 이건 제대로 찍혔나? 자, 보자. 두렵다, 여러분. 오늘 정말 두려워요. 오늘 여러분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32, 33, 34, 왜? 이거? 근데 그러면 왜 하나가 남지? 야, 이거 혹시 선생님 수업 필기 맞지? 수업 필기 못 받은 거. 야, 수업 필기 이거 남은 거. 그니까. 세 개씩. 뭘 못 받았어?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오케이. 자, 보자. 잘 들을 수 있지? 오늘 좀 많이 어렵다. 아까도 치동구 수업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 막 어려운 지문 하니까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설명하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막 졸고 막 그러는데 지가 한 뱉고도 오늘 조금 약간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차근차근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지? 인류는 진짜 어려울 때 진가를 발휘한다. 알겠죠? 오늘 하는 말 선생님 다 이해하시면 돼. 자, 가볼게요. 철학적인 활동은 무지의 인식에 기초를 둔다. 철학적인 활동은 뭐에서 시작한다? 뭐에서 시작한다? 철학적인 활동은 무지의 인식. 무지가 뭐야? 내가 모른다는 것에 대한 인식. 맞아? 들으라고 이 잡것들이 뒤지게 맞아. 자, 됐죠? 오케이? 자, 내가 여기다가 그냥 너희들한테 많은 거 안 바라고 그냥 다 결과론적으로 속뜻까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냥 막 들어. 알겠죠? 오케이? 이게 철학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 첫 번째야. 알겠죠? 태도 첫 번째 뭐다? 뭐 하는 거? 무지를 인식해야 돼. 그래야 철학 활동을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그 다음 여기를 이 말을 구체화시킬 거야. 자, 지식에 대한 철학자들의 갈망. 지식을 엄청 갈망해. 근데 그게 뭘 통해서 보여진다? 질문에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한 시도를 통해 보여진다는 거야.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통해서 지식에 대한 갈망이 보여진대. 이해됐어? 자, 지식에 대한 갈망이 뭐야? 철학자의 지식에 대한 갈망이 뭐야? 철학 활동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철학 활동이 실질적으로 뭐를 통해서 보여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시도에서 보여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는 것은 뭐야? 무지의 인식을 내포해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르는 거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거야. 이해됐어? 내가 이렇게 매칭시킨 이유는 뭐야? 이거 예시야. 알겠죠? 구체화. 됐습니까? 알겠죠? 나 진짜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다 정도를 설명하고 있거든. 자, 비록 그 답들은 절대 발견되진 않지만, 알겠죠? 발견될 수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찾아가는 거라고. 근데 그 철학적인 굉장히 추상적이고 답이 없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무지를 인식해야 된다.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걸 인식해야만 해. 됐지? 정리돼? 여기까지 정리됐죠?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것도 이해되나 한번 봐볼래? 철학은 완벽한 정답을 찾는 학문이 아니야. 수학이나 과학처럼. 이해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과정인 거야. 맞지? 뭐를 통해서? 무지의 인식을 통해서. 자, 여기까지 됐어요? 됐지? 자, 오케이. 동시에, 이 동시에는 내가 아까 무지의 인식은 뭐라고 얘기했어? 무지의 인식은 뭐라고 얘기했어? 철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벌써 쉽지 않네. 태도 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일단 오늘은 기대 안 할게. 내가 쭉쭉 밀고 나갈 테니까 따라오기만 해. 알겠죠? 철학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무지를 인식하는 그 태도로 인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답을 찾아가는 활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죠? 자, 이제 at the same time이잖아. 이 동시에잖아. 그러니까 2로 넘어가겠다 이거야. 무지의 인식뿐만 아니라 철학자는 또한, 알겠죠? 또한 뭘 알고 있냐면 being too sure,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 동명사 주어야. can 때문에. 자, 지나치게 확신하는 것이 다른 그리고 더 나은 가능성에 대한 발견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아. 됐지? 두 번째 태도는 뭐야?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는 것. 알겠지?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아야만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 됐지? 됐죠? 철학활동의 태도 1, 2. 됩니까? 됐죠? 자, 이게 전제야. 됐죠? 철학활동은 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제를 깐 거 맞아요? 맞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할게. 자, 철학의 대화 안에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 뭐였어요? 지금까지는 뭐야? 내가 무지를 인식하는 것. 내가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는 것. 뭐에 국한돼 있어? 기대 안 할게요. 개인에 국한돼 있어. 맞지? 지금 여기에서는 이 철학적 태도를 갖는 건 다 개인이야. 맞지?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해? 철학적인 대화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내가 여기다 써놓은 게 이제 이해가 돼?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화니까 서로와의 어떤 대화로 확장을 할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확장이 된 거야. 자, 그 참여자들, 대화의 참여자들, 토론의 참여자들, 그 사람들은 알아. 뭘 알아? 그들이 모르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게 돼. 그러면 이 모르고 내가 처음에 몰랐어. 근데 얘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 그럼 이 대화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태도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되고 철학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네. 그러면 지금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도움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움. 이렇게 하면 이런 도움이 돼. 무지를 인식하면 이런 도움이 돼. 지나치게 확신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도움이 돼. 지금 이렇게 간 거라고. 됐습니까? 무지를 인식하면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으면 이게 좋고, 그 다음에 철학적인 대화를 하면 이게 좋고, 이렇게 간 거라고 지금. 됐죠? 자, 그 다음 또 가볼게. 자, 그 대화의 목적은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야. 어떤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개념에 도달하는 것이야. 그게 철학 대화의 목표다 이거야. 이걸 이해하려면 그냥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돼. 우리가 철학적인 대화는 뭐가 목표가 아니다? 반대가 뭐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야. 그의 반대가 뭐야? 상대방을 이기려는 거야. 그러니까 철학 대화의 특징은 뭐다? 서로 상대방을 이기려는 게 아닌 거야. 이 철학 대화는 서로는 되게 막 소크라테스가 남을 갖다가 막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고 뭔가 표면적으로는 남을 공격하는 듯 보이지만 그 철학적인 대화 안에서 뭐 한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철학 대화의 목표는 뭐다? 더 높은 수준. 다시 말하면 내가 몰랐던 걸 아는 것이 바로 뭐다? 목표라는 거야. 이해됐죠? 돼, 안 돼? 그러면 내 식대로 그냥 풀게. 철학적인 대화를 하면 뭐 하게 된다? 우리가 몰랐던 개념을 알게 된다. 이거 위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야. 돼요? 안 돼요? 됐지? 알겠지? 야, 졸라 어려운 지문인데 지금 졸라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보다 쉽게 설명할 수 없어. 알겠죠? 철학적 태도로 이제 철학적 태도를 확장시켰다. 대화로. 됐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제기 부분이야. 아니, 왜 빨간색으로 변했을까? 전통적인 학교가 나와. 학교에는 철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학교 과목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거 배워? 이런 거 안 배우지? 그치? 자,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는 어떤 곳이냐면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전통적인 학교야. 그러면 철학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얘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전통적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사실적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 이거 학생이 일하는 거니까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적 질문이라는 게 뭐야? 답이 정해진 질문이야. 수학 같은 거. 답이 정해진 질문.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공부를 해. 철학은 뭐였어, 여러분? 답이 없는 걸 고민하면서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그들은 특정 내용을 배워. 지금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야? 마이너스의 포인트는 사실적이라는 거고, 얘의 마이너스 포인트는 특정한 내용을 배운다. 다시 말하면 답이 정해진 걸 배운다. 됐죠? 뭐에 실린? 교육과정에 실린. 됐습니까? 됐죠? 답이 정해진 걸 배운다. 그리고 또 그들은 요구받지 않아. 철학적인 문제를 풀도록 요구받지 않아. 이해됐죠? 오케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학교는. 맞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마이너스로 갔어요. 이해됐지? 그러면 이 글은 도대체 뭐에 대한 글이니? 만약에 이 논문은 누굴 대상으로 쓴 논문이에요? 갑자기 확 바꿔버렸잖아. 갑자기 여기서 그냥 싹 바뀌어버리지. 누굴 대상으로 쓴 논문이야? 학교 선생님이지. 이해됐어? 이건 교육학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 있지. 야, 철학적인 대화는 너도 알다시피 무지를 인정하고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철학적인 활동이잖아. 이거 왜 학교에서 안 해? 이거라고. 이거 다 깐 거야. 그러니까 다 깐 게 아니라 다 깔은. 알겠죠? 깔은. 알겠죠? 다 깔은 거야. 전제로. 됐지? 얘가 주제에 하나도 영향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주장을 하는 논설문인 거야. 학교 선생님들한테. 너네 왜 이렇게 안 해? 알겠죠? 하지만 문제를 까버리지. 우린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인식.
무지의 인식. 아까 철학의 기본적 태도 1이었잖아. 무지를 인식하는 것이 참 좋은 거라고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 학교 선생님들한테. 너네 왜 수업 정해진 걸로 해? 그런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식이 모르는 걸 인정하는 건데, 알겠죠? 왜 네가 다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해? 왜 다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자, 지식과 이해는 발전돼. 뭐를 통해? 사색과 토론을 통해. 아시겠죠? 깊게 사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가 철학적인 대화를 하고, 그럼을 통해서 지식과 이해가 발전된다는 거야. 이거 아까 뭐였어? 다 철학 활동의 특징들이었어. 알겠지?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다? 니네 학교에서 왜 이거 안 하니? 이렇게 읽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또 가볼게요. Putting things into words. 자,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그냥 외워버려. 알겠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해. 지금 이건 왜 나왔냐면, 지금 여기 talking이라고 했잖아. 맞지? 그 talking을 갖다가, 아니 왜 그냥 사색을 하면 되지 왜 토론을 해야 돼? 토론을 해서 말로 생각을 표현하면 더 명확해지거든. 이렇게 talking을 약간 부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해됐지? 알겠죠? 지식과 이해는 사색과 토론이 필요한데, 아니 굳이 토론이 필요가 있어? 필요 있어. 더 명확해지거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가면 돼. 자, 그러므로, 자, 이제 다 깔았고 결론 낸다. 그러므로 왜 학생들 갑자기 튀어나오는지 알겠지? 학교 선생님한테 쓴 글이야. 학생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뭐 잘못된 것을 말할 것에 대한 두려워해서는 안 돼. 그리고 처음에 확신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 뭘 확신하는 거? 그들이 옳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이 옳다고 확신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하자? 수업을 이렇게 애들한테 야, 철학적인 활동이라는 게 원래 무지의 인정에서 시작돼. 너희들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막 얘기도 안 하고 터킹을 안 하지 마. 다 그냥 모르는 걸 인정하고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게 철학적인 활동인 거야. 그래서 말해. 뭐 그런 얘기예요. 알겠지? 수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잘 깔아보자. 자, 그런 이야기예요. 됐습니까? 자, 오케이. 그래서 딥 러닝을 위한 거야, 이 글은. 안 돼, 이 새끼야. 딥 러닝. 전에 봤지? 유찬이 절대 싸지 않는 거. 봤잖아요. 됐지? 절대. 인간은 대단해. 자, 됐습니까? 깊은 학습을 위한 inquire, 위야 이거. R이 R. 이거 추구거든? 너무 펄쉬만 알아가지고 좀 해봤어요. inquiry, 추구. 됐지? R. 깊은 학습을 위해 협력적 추구 안에서, 협력적 탐구, 추구 안에서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됩니까? 같이 깊은 학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 같이 토론하고, 그런 협력적인 탐구 안에서 불확실성이 괴롭힐 거야. 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그 말하지 않는 그 무지를 인정해줘야 돼. 그 인정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의 글이라고. 돼요? 안 돼요? 됐지? 됐지? 이게 하나야. 이게 철학의 1, 2, 3. 알겠죠? 철학의 1, 무지인식. 철학의 2, 지나친 확신 금지. 철학 3, 대화를 통한 모르는 답 찾기.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서 갑자기 마이너스. 갑자기. 알았죠? 니네들 왜 그렇게 안 하니? 전통적인 학교 잘 썩었다. 네, 해결책 제시할게. 이렇게 하면 돼. 니네들 수업 이렇게 깔아라.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알겠죠? 됐지? 오케이. 나름 어려운 32번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들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33, 34가 또 남아있어요. 모의고사에서 약간 변별력이잖아. 알겠지? 자, 됐죠? 근데 뭐 손에 부항 뜬 거니? 이거니? 아니. 손에 부항 뜬 줄 알았네. 자, 가볼게요. 별거 없지? 저 입을 찢어버릴까지고. 자, 별거 없죠? 자, 가볼게요. 자, 가장 강력한 감정적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경험
뭐예요? 하나만 얘기해봐. 뭐야? 화남밖에 없어요? 약간 사랑도 있고. 아, 미안해. 알 수 없는 걸 얘기했지. 자, 자, 가볼게요. 자, 강력한 감정의 경험은 이런 경험이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경험은 뭐다? 강렬한 감정의 경험은 즐거움, joy. 이거 강렬하죠? inspiration. 너희들한테 이게 없지? 그치? 이게 딱 영감이 팍. 지문을 보다 보면은 너무 추상적인데, 나만 이해할 것 같아. 영감 팍. 알겠죠? 그 다음에 사랑.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랑?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사랑. 알겠습니까? 내 여자친구를 맨날 저 멀리까지 데려다 줘야 돼. 참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 데려다 줄 때 공기가 라벤더의 향이 나. 고통을 견딜 수 있어. 이게 진짜 나의 실제 경험인데. 자, 됐고요. 빨리 하자. 여러분, 공기에서 라벤더 향이 난 적 없지? 진짜 향이 아니고, 그냥 딱 그 행복. 딱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고 딱 나오는데 집을 돌아가는 길에서 미소가 안 멈춰. 그게 너무 행복해. 그냥 행복해. 그러나 사랑은 자석과 같았죠?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알았지. 이건 줄 몰랐지. 바로 100일 만에 까였죠? 너무 사랑했어, 너무. 그러니까 사랑은 균형이 있어요. 야, 사랑도 모르는 것들이 진짜 뒤지게 쳐맞을래? 야, 민규 너 모태솔로지? 아니야? 자, 근데 모태솔로가 안 좋은 거예요. 고등학생이면 당연히 모태솔로가 좋은. 야, 근데 한백과 앞에서 어저께 피 철철 났다는데 그게 뭐예요? 50대 여자가 오른쪽 다리에 깁스하고 운전하다가 50대 여자가 오른쪽 다리에 기부스를 하다가 급발진을 했어? 아니 그냥 운전미수 같은 느낌. 그 애는 괜찮대? 중환자들 중환자실 들어갔대? 말을 좀, 근데 좀 말을 좀 너무 가볍게 했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치?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자,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느끼고 대학교 때 느끼고 살아. 알겠죠? 지금 느끼지 마시고요. 알았지? 대학교 때 충분히 다 선택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가볼게. 이런 감정적 경험들은 뭐다? 선택과 행동의 결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즐거움을 겪는 거, 사랑을 겪는 거, 뭐였죠? 영감을 받는 거, 이것은 다 뭐다? 나의 선택의 결과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기에서 능동적 노력. 다시 말하면 그런 감정적 경험은 내가 스스로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다라고 읽어냈어. 뭘 초래하는? 자, 이거 봐봐. 잘 들어. 전치사가 나왔어. 전치사 뒤에 동명사 나오죠? 그 동명사 앞에 졸라 생뚱맞는 소유격 있지? 의미상 주어야. 우리의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라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걸 초래하는 그 행동과 선택의 결과가 바로 저 감정적 경험이래. 돼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다시 말하면 야, 이게 진짜 강렬한 감정적 경험인데 그 감정적 경험 있잖아. 너가 능동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따내는 거야. 지금 이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우리가 뭘 볼 때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볼 때, 내가 정신적 필터가 뭔지 이따가 얘기할 테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어.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깨달아. 뭘 깨닫냐면 그것이 고통이나 마음의 상심이라고 할게. heartache니까 headache가 아니고 마음의 상심의 부재를 의미하진 않는다. 알겠죠? 마음의 상심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부재도 마이너스, 낫도 마이너스. 내가 아까 마이너스는 뭐? 서로 곱하기.
됐습니까? 그럼 플러스로 만들면 이거 존재돼 버리는 거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것은, 행복은 뭐를 의미한다? 고통과 마음 상심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뭐? 아픔 이후에 행복이 더 깊고 의미가 있어진다 라는 의미야. 이해됐지? 근데 내용이 갑자기 살짝 건너뛰었지? 자, 보세요. 자, 지금 봐봐. 지금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그냥 우리가 강렬한 어떤 감정을 겪어. 그 강렬한 감정은 강렬한 감정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그 결과야. 알겠어? 능동적으로 선택한 결과야. 그런데 그런 선택의 결과 속에서 그 선택을 했지만 거기에 무조건 고통이 없냐? 아니라는 거야. 고통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 내가 내가 이번에 영어를 100점을 맞으면 100점을 맞기로 했어.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내가 그 100점을 맞겠다라는 그 선택의 결과로서 정말 100점을 맞았을 때 엄청난 행복이 오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얘가 내포하고 있는 건 뭐다? 그 100점을 맞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야. 됩니까? 됐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여기 애들마다 다 노력을 한 애들이 있고 안 한 애들이 있잖아요. 맞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노력을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점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나왔어. 나 그러면 있잖아. 약간 축하해 요 정도 하고 끝내. 알겠지? 그거 갖다가 막 칭찬해주고 막 그러진 않아요. 알겠지? 왜냐면 뭔가 잘못 생각하게 되잖아. 노력이 진짜 수반되고 딱 점수가 나왔을 때 그때 내가 진짜, 나는 약간 F여가지고 감정 표현을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막 야 됐잖아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그러는 건데, 그냥 노력 하나도 안 했는데 막 내내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정말 난이도 쉽게 나와가지고 점수가 그냥 자기 기대치보다 살짝 높게 나왔어. 난 절대 칭찬 안 해. 알겠지? 칭찬을 하더라도 그냥 축하해 약간 요 정도.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2주 반 뒤에, 딱 2주 반 정도 되나? 2주 정도 되나? 2주 뒤에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정말 모든 걸 다 알고 그 다 아는 상태에서도 딱 시험지를 딱 푸는데 응용이 다 되는 그 상태를 2주 안에 만들어야 된다, 지금. 아시겠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 2주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걸 만들어야 돼. 그걸 만들려고 졸라 노력하고 점수 딱 나왔을 때 기쁨을 딱 느끼는 거야. 그리고 황금연휴 팍 쉬는 거야.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지금은 여러분 진짜 졸라 노력할 때야, 지금은. 알겠죠? 자, 가보자. 그래서 얘가 뭔지 알겠지? 고진감래를 얘기하는 거야. 고통 없인 진정한 행복이 없다. 됐습니까? 자, 가볼게. 자, sitting with a sick or injured child. 아프고 다친 아이와 함께 앉아있는 모든 부모가. 내가 지금 얘 꾸미듯이 해석했지만 사실 얘는 분사 구문이야. 알겠지? 약간 주어를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되는 게 자연스러운 분사 구문이 있어.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해석한 것 뿐이야. 자, 그래서 아프고 다친 아이와 함께 앉아있는 모든 부모가 get to 부정사면 하게 되다야 깊은 즐거움을 알게 돼. 야, 여기까지만 보면은 갑자기 사이코패스 부모가 돼. 어떤 즐거움? 벅차오르는 즐거움을 알게 돼. 왼절을 읽어야 되겠지. 왼절 안 읽으면 오해가 돼버려요. 알겠지? 언제? 그 아들이나 딸이 치료되기 시작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지? 아, 얘가 지금 벅차오르는 기쁨이 온 이유가 뭐야? 벅차오른 기쁨이 온 이유가 뭐야? 기쁨이 온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 생략돼 있지만 여기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모의 고통이 수반된다는 게 생략됐잖아. 알겠지? 자식이 아픈데 마음이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졸라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근데 아이가 뭔가 회복되기 시작해. 얼마나 기뻐.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걸 왜 채워야 돼? 얘가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느낀 이유가 얘 때문이라는 거야. 얘 때문에. 아시겠죠? 야, 빨리 안 써 있으면 좀 써라. 자, 됐습니까? 자, 됐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례다. 어떤 사례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으로 플루이드, 이거 그냥 흘러 넘쳐버리는 거지. 홍수잖아. 그치? 행복으로 어떻게 우리가 벅차오를 수 있는지, 넘쳐 흐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야. 근데 그 행복 어떤 행복이야? 더 강해. 더 강하게 된 행복이야. 근데 왜 더 강하게 된 행복이 나왔을까? 우리가 그것을 contrast A with B, compare A with B. 알아요? 몰라요? A를 B와 비교하다. 근데 이건 비교가 아니지. 대조지. 뭐와 뭘 대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행복을 이전의 고통과 대조를 해버리니까 행복이 더 강해졌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알겠지? 아이가 아파서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아이가 나으니까 그 고통과 대조돼서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알겠지? 자, 이 얘기 왜 하는지 알겠어? 얘 때문이야. 아픔 이후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 지금 요거 증명한 거야, 나 지금. 알겠지? 굉장히 간단한 사례로 증명한 거라고. 자, 이거 이해돼요? 이해됐지? 자, 오케이. 야, 어깨 한번 쫙 펴보자. 이제 뇌과학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까지는 뭐예요? 심리적인 거야. 근데 얘가 있잖아. 심리적으로만 증명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뭐 했어? 핵심 원리를 증명했는데 이거는 심리적으로 증명한 거고,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새끼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게 좀 어려워. 근데 정말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내가 예시랑 이런 거 다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알았죠? 자, 그러면 볼게. 자, 봐봐. 지금 우리가 이 변형계라는 게 이제 뇌에 있는 기관이야. 그러면 뇌과학으로 왜 들어갔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뇌과학으로 뭘 증명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뇌과학을 통해서, 그 과학을 통해서 뭐를 증명하려고 왔어? 왜 고통 이후에 더 큰 행복이 오는가? 알겠죠? 그거 증명하러 왔다고. 알겠지? 목적부터 확실히 해. 됐죠? 자, 그러면 갈게.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된다? 아, 이래서 고통 이후에 행복이 더 크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야. 자, 가볼게. 이와 같은 경험, 다시 말하면 고통 이후에 더 벅차오르는 행복을 얻은 그 경험이 화학 기록 보관소, 다시 말하면 변형계의 화학적 기록 보관소 안으로 들어가. 다시 말하면 아이가 아팠다가 나아졌을 때 벅차오르는 기쁨이 느껴졌지. 그건 왜 벅차오르는 기쁨이 느껴졌어? 고통과의 대조를 통해서. 지금 내 말이 이해돼야 되는데, 1차적으로 벅차오르는 기분은 고통과의 대조를 함으로써 벅차올랐다고 이미 여기서 증명했어. 맞지? 더 강렬해진 이유는 뭐다? 대조했기 때문에.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을 그대로 받았지. 그 벅차오른 경험이 이제 어디로 간다? 기록 보관소로 가. 다시 말하면 그게 사라지지 않고 마치 박물관, 변형계라는 곳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장이 된다, 이 얘기야. 됐지? 자, 갈게요. 뭐 할 때마다 every time, each time은 부사절 접속사야.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콤마 찍히잖아. 됐죠? 가볼게. 너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때마다, 그럼 이제 아이가 아파서 회복되는 경험은 이제 끝난 거. 그 이후에 행복을 경험했어. 그때마다 저장된 감정, 그 저장된 감정 뭐야? 애가 회복돼서 내가 느낀 그 벅차올랐던 감정, 그 감정이 다시 활성화가 된다고. 언제? 너가 훨씬 더 깊은 즐거움으로 벅차올랐을 때. 언제보다? 네가 기억했던 것보다. 네가 기억한 건 뭐야? 네가 기억한 건 애가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졌을 때 그때 참 기뻤어. 그 기억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됐지?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래서 벅차 오르면서 이게 갑자기 헷갈렸어. 하면서 해야 돼. 알았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훨씬 더 깊은 즐거움으로 벅차오르면서 저장된 감정이 활성화된다. 자, 내가 이거를 시간순, 사건순으로 나열을 해볼게요. 알겠지? 이런 선생님 없다. 니들은 너무 가치 있는 정보가 쉽게 가가지고 지금 정신이 맹한 거야, 이 미친놈들. 알겠지? 자, 보세요. 아이가 아파. 나았어. 기뻐. A에다 저장할게. 이거 기록보관소야. 화학 기록보관소. 이건 변연계에 있어. 알았지? 아이가 큰 상을 받았네? 이건 이거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야. 큰 상을 받았어. 훨씬 더 기뻐. 내가 이때 기쁨을 느꼈던 걸 기억한 것보다 훨씬 더 기뻐. 그러면 우리는 왜 더 훨씬 기쁘냐? 이걸 찾으러 온 거잖아. 맞지? 왜? A를 불러와. 요 기쁨을 불러와. 저장된 A 기쁨을. 그리고 B와 합쳐져. 그러니까 더 기쁜 거야. 지금 요 말이야. 돼요? 돼요? 설명은 완벽했어. 끝났어. 이거 니들이 이해하면 돼. 이해했냐 못했냐야. 알겠죠? 지금 이 말이랑 같아. 알겠지? 그러면 간단히 얘기하면 약간 그거랑 똑같다. 그치? 우리 병원균이 나왔을 때 항체가 병원균 공격한 다음에 기억하고 있다가 똑같은 항원 또 들어오면 더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더 때려 부시죠. 미안해요. 또 괜히 또 뭐 다들 문과충이야? 다 알지? 항원 항체는 다 알잖아. 약간 그거랑 똑같다고. 알겠죠? 기존에 저장됐던 기쁨이 새로운 기쁨이 나오게 됐을 때 그게 합쳐지면서 기쁨이 더 기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비교가 필요해. 언제보다 그냥 이게 없이 애가 큰 상을 받았을 때보다. 됩니까? 몰라. 난 다 했어. 이 이상을 설명할 수 없어. 알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이 새끼들 두렵다. 이거 지금 다 내가 이게 어마어마한 통찰력으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았는데. 자, 보세요. 너의 정신적 유전자는 일단 읽고 해석을 해줄게. 한 번만 딱 해설하고 끝낼 거야. 알겠죠? 너의 정신적 유전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너의 생물학적 보물지도내 즐거움으로 가는 밑줄 의미가 반드시 나올 수 있어요. 알았지? 다시 말하면 뭐다? 정신적 유전자는 즐거움으로 가는 생물학적 보물지도다. 됐죠? 다 풀어줄게. 이런 선생님 없어요. 정신적 유전자는 뭘 의미해? 타고났다는 것을 의미해. 정신적인 유전자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스피릿 필터 기억나요? 안 나요? 스피리추얼 필터 기억나지? 정신적인 아까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행복을 바라보면 이렇게 됐지.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이라는 것은 뭐야? 고통이 있은 후에 기쁨이 온다라는 거네. 스피리추얼 필터는. 맞아, 안 맞아? 맞지? 자, 그렇다면 spiritual genes가 의미하는 건 뭐야? 우리는 고통 이후에 기쁨이 오는 건 타고났다는 거야.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완벽했어. 나 이제 설명 안 해. 알겠죠? 완벽했어. 자, 그러면 고통 이후에 기쁨을 느끼는 거는 개나 소나 다 해. 인간이라면 다 하는 거야. 그것이 생물학적 보물지도래. 기쁨으로 가는. 자, 생물학적은 뭐야? 아까 변연계에 다 저장된다고 했어. 알겠지? 그걸 생물학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뇌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신경학적 관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실제로 이게 보물지도라고 해가지고 허구가 아니고 실제로 진짜 너의 뇌 속에 그게 저장이 된다고요.
됐지? 그 생물학적 보물지도. 그러면 보물지도의 보물이 뭐야? 진정한 기쁨이야. 그러면 그 지도는 뭐겠어? 진정한 기쁨으로 가는 길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리할게. 고통이 있어. 고통과 대비해서 기쁨이 증폭되지. 이거 어떻게 해? 이 증폭된 이 기쁨 어떻게 돼? 뇌에 저장돼. 그리고 또 쓸게. 이 새끼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자, 뇌에 저장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기쁨이 나오는 사건을 경험했어. 그런데 이게 훨씬 더 기뻐. 훨씬 더 기뻐. 됐지? 뭐 덕분에? 뭐 덕분에 훨씬 더 기뻐? 얘 덕분이잖아. 변연계가 그 과거의 기쁜 경험을 저장해뒀기 때문에 기뻐진 거잖아. 맞아?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A에 저장돼서 B가 나왔을 때 A, B가 더해짐으로써 확 기뻐진다 그랬지. 그러면 결국에 훨씬 더 이때보다 기뻐진 이유가 뭐야? 뇌에 저장됐기 때문에. 이 뇌에 저장된 게 뭐예요? 생물학적이네. 맞죠? 아,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진정한 기쁨이야. 그럼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어떻게 갈 수 있었어? 고통 이후의 기쁨을 느끼는 타고남과 뇌에 저장되는 이 뇌의 기능의 합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네. 됐지? 몰라시 나 이제 안 해. 됐죠? 한번 해보세요. 자, 됐지? 자, 가볼게요. 자, 보세요. 고통을 통해 amplified. amplify 하면 증폭시키다거든. 고통을 통해 증폭되는 즐거움. 맞아? 최초의 기쁨은 왜 기쁨이 와? 고통과 대조를 시켜서 증폭이 돼. 근데 그 기쁨이 이제 어디에? 생물학적 기제. 다시 말하면 어디? 우리의 변연계. 거기에 저장이 돼.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저장된 기쁨과 합쳐짐으로써 훨씬 더 벅찬 기쁨이 오는 거야. 이해됐죠? 돼요, 안 돼요? 됐지? 됐어.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심플리파이를 할까? 이게 하나야. 이게 하나야. 지금 얘는 뭐야? 지금 얘는 뭐예요? 이게 고통 없인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고통과의 대조를 통한 행복. 맞아? 이게 하나야. 아시겠죠? 얘는 변연계로 넘어가. 변연계로 넘어가가지고 변연계가 그 고통과 대비를 통해서 나온 기쁨을 저장한다는 뇌의 기능을 얘기해. 이게 하나야. 이게 최종 결론을 내. 결국에 우리는 뭐다? 고통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타고남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변연계가 도와줘가지고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알겠죠? 이렇게 세무금으로 가시면 됩니다. 돼요? 됐지? 이렇게. 몰라 이제. 34번 쉬워. 32, 33이 진짜 어렵거든. 나머지 이제 쉬워요. 알지? 근데 생각보다 버벅거리지 않고 준비를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어요. 너희들은 뭐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이해됐어요? 됐어? 자, 가볼게. 야, 내가 변형 문제 줬니? 갑자기 생각났어요. 뒤로. 아니 그냥 뒤로. 뒤로. 안돼. 안돼. 지금 바로 시작할 거야. 바로 시작할 거야. 자,
자, 여러분 이제 숙제가 추가됩니다. 뭐야 이거? 아, 잘못 작업됐다. 자, 여기. 아이. 자, 여러분. 지금 총 몇 개니? 한 200개 되나? 83밖에 안 되네. 160개네. 160개. 자. (50개씩) 풀어오시면 돼요. 처음부터 그냥 순차적으로 50개씩 풀면 돼. 야, 근데 지금 여기에 막 18번 있고 이렇지. 이거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편집을 못한 거야. 그냥 해당되는 번호만 푸세요.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번호만. 알았지? 편집이 안 돼 있어. 어쩔 수 없었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풀어. 됐지? 자, 야, 문제 훨씬 많아요. 훨씬 많으니까 또 풀고 또 달라고 하면 또 줄게요. 알겠습니까? 문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자, 보자. 아, 80문제도 안 되겠다. 잠깐만. 야야, 이 새끼들 뒤에서 왜 이렇게 뒤지게 맞을래? 저씨 꺽다리들, 쟤 뒤지게 팰까 저것들? 야, 꺽다리들, 뒤지게 맞고 싶어요? 집중하자. 야, 50개씩 풀고 아마 50개, 앞에서부터 50개가 아니야. 뺄 거 다 빼고 50개. 그러면 아마 시간이 조금 남을 거야. 아니, 문제가 좀 남을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문제집 또 줄게요.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보자. 자, 기름에 튀긴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은 bland foods. bland가 싱거운이에요. 싱거운. 싱거운 음식보다 더 맛있다. 당연한 얘기야. 알겠죠? 아이들과 성인들은 그런 음식의 취향을 발달시켜 왔어. 당연한 얘기야. 맞죠? 우리 로운이보다 내가 더 튀긴 음식을 좋아하지 않겠어요? 맞지? 자, 다음 가볼게. 지방이 많은 음식은 cousin이 현대판 사역동사라 목적어 투부정사받아. 외워. 알겠지? 선수령까지 연습시키고 있어. 지방이 많은 음식들, 다시 말하면 튀긴 음식들은 뇌가 예하도록 초래하다야. 뇌가 뭐 하도록 초래해? 옥시톡신을 분비하도록 초래하는데, 잘 집중해. 잘 봐. 릴리즈만 보면 안 돼. 알았지? 옥시톡신 있죠? 지금 콤마 있지? 이거 동격이야. 그러면 옥시톡신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지금 옥시톡신 하나의 목적어만 지금 요만큼이야. 그리고 뭐 나와? into 나오지. 그리고 B야. 알겠어?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어? Release A into B야. A를 B에 분비시키다. 알겠습니까? into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저 새끼 저 유아인 검찰청 들어갈 때 그때 표정이 일어나 있어. 좀 서 있어. 왜 개소리야. 아니, 저기 일단 일어서 있어. 내가 너 싸면은 내가 책임질게. 절대 안 써. 내가 지금까지 10년을 실험해봤어. 절대. 자, 가볼게. 그럼 왜 이렇게 길어졌냐? 자, 보자.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옥시톡신을 수식하는 거야. 집중. 맞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옥시톡신은 얘인데 지금 위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맞아? 그래서 얘를 가진 강력한 호르몬이 억시톡신이야. 근데 이 호르몬이 뭘 가졌는지를 설명하는데 거기에 PP 붙어서 그래. 돼요? 자, 오케이. 그럼 분석대로 해석해 볼게.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가 뗄 것 다 뗄게 억시톡신을 혈류에 분비시키는 것을 야기시켜. 아, 그러면 해석만 딱 보면 지방이 많은 음식은 억시톡신을 우리 몸에, 우리 혈류에 분비를 졸라시키네. 따라서, 이거 따라서는 얘를 읽어야 따라서가 될 수 있거든. 그러면 억시톡신을 우리 혈류에 분비시키는데 그 억시톡신은 뭐냐? 겁나 강력한 호르몬이야. 근데 뭘 가진 호르몬이야? 진정시켜줘. 항스트레스. 다시 말하면 안티스트레스니까 스트레스를 없애줘. 진정 효과를 갖고 있는 애야. 그런데 SAD2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니네 이거 아니? BSAD2 부정사가 뭐뭐라고 전해지다야. BSAD2 부정사가 뭐뭐라고 전해지다야. 그래서 SAD2만 있어가지고 PP로 꾸밀 거야, 쟤네를. 뭐라고 전해지는, 뭐라고 알려지는,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라고 알려진. 됐습니까? 이해됐죠? 아드레날린은 뭐의 대명사야? 흥분의 대명사야. 맞아? 그래서 아드레날린의 정반대로 알려진 진정, 항스트레스, 진정 효과를 가진 강력한 호르몬인 그 억시톡신이 혈류로 분비하게 야기시킨다고. 누가? 지방이 많은 음식이. 그래서 따라서 위한 음식이라고도 하는구나. 뭐를? 지방이 많은 음식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공부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아빠가 치킨을 사들고 왔을 때 그렇게 기뻤던 거구나. 왜? 지방이 많은 음식이 나를 진정시켜주고 스트레스를 없애주니까. 자, 다 이해됐죠? 돼? 안 돼?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 제기는 있잖아. 여기는 그냥 설명이고 얘를 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우리는 기름에 튀긴 음식 자체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 알겠어? 그 차원의 문제 제기야. 알았어? 됐지?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우리는 유전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를 지나치게 먹도록? 집중하라고. 집중 안 해? 집중 안 해? 여기 봐. 여기 저 새끼 어디를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는, 저 콘센트를 왜 쳐다보고 있어? 너 뭐를 그렇게 아련하게 쳐다보니? 뒤지게 맞을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는 애들뿐만 아니라 눈뜬 좀비놈들이 있어요. 정신이 멘탈 나가버린 거지. 자, 보세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너무나 많이 먹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be programmed to, 내가 여기다가 프로그램 되어 있다라고 써 있는데 내가 훨씬 의역해놨어. 이거 타고나다야. 아시겠죠? 우리는 뭐하다? 졸라 많이 먹도록 타고났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튀긴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해됐죠? 근데 그거 뭐라고 했어? 포인트가 뭐야, 얘들아? 이거야. 됐습니까? 됐죠? 내가 이렇게 분리했는데 이해가 되니? 위에는 왜 튀긴 음식을 졸라 먹는다? 그냥 생화학적. 다시 말하면 호르몬적으로 우리는 이걸 많이 먹는다는 거고, 얘는 뭐야? 진화론적 원인을 얘기할 거야. 이해돼? 안 돼? 됐지? 자, 오케이. 자, 그러면 큰 거를 던졌으니까 이제 가야죠. 얘가 주제다. 알겠죠? 다시 말하면 소재는 뭐야? 이 글의 소재는 우리가 튀김 음식을 많이 먹는 이유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거야? 진화론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 이해됐죠? 가보자. 자, 수천 년 동안 음식이 뭐 했어? 부족했어. 맞지? 옛날 수렵 채집인 때는 음식이 많이 부족했다고요. 그치? 자, 근데 그 음식, 뭐와 함께? 소금이나 탄수화물, 카브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나 지방과 함께 그 음식은 얻기가 참 힘들었어. 그래서
너가 더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 좋은 것이었어. 자, 여기까지 이해돼? 음식은 부족했고 그 당시에 소금과 탄수화물과 지방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던 거야. 이해됐죠? 그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는 거지.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다는 게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었다는 얘기. 좀만 더 가볼게.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야, 이 모든 것들이 뭐야? 소금, 탄수화물, 지방이야. 알겠죠? 지금 얘네들은 뭐해? 필수 영양소라고, 인간의 식단에서. 맞지? 없어서는 안 될 영양소다 이 얘기야. 근데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됐다는 건 뭐예요? 소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구할 수 없을 때, 알겠죠? 그때 너는 너무 많이 얻지 못할 수가 있어. 이해됐지? 지금 뭔가를 깔고 있잖아. 네가 이걸 못 먹으면 진짜 아예 못 먹을 수 있어. 뭔가를 깔고 있지. 그 뒤에 뭐가 나오게? 뭐가 나오게? 그러니까 있을 때 졸라 먹은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 뒤랑 연결돼 있단 말이야. 사람들은 또한 동물을 사냥하거나 그들의 음식을 위해서 식물을 채집해야만 했어. 그런데 사냥과 채집은 테이크가 필요로 하다가 있어. 뭘 필요로 한다?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그 얘기야. 이해됐지? 자, 됐어. 지금 봐봐.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자 보자. 자, 일단 소금이나 탄수화물, 지방은 필수 영양소지. 그치? 근데 일단 문제가 뭐야? 문제 첫 번째. 이용 가능성이 제한되면은 진짜 아예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내가 지방을 섭취 못했다고 내일 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예 섭취를 못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올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겠지? 문제 1에서 문제 2로 가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됐지? 그리고 수렵 채집인들의 문제는 뭐였다? 사냥하고 채집을 하는데 엄청난 칼로리가 소모됐다는 거야. 됐지? 이게 문제 2.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의 문제를 던진 이유가 있겠지? 그치? 자, 그걸 갈 거야. 자,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린 뭐 한 거야?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읽어야 돼. 알았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읽어야 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 탄수화물, 지방을 가진 것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유리한 거야. 맞지? 그러면 왜 더 먹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먹는 게 왜 유리하냐? 왜 유리해?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제 이유라고 하세요. 이유. 이게 왜 유리하다? 첫 번째, 정말 이용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아예 못 먹을 수 있잖아. 맞지?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사냥하고 채집하는데 칼로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지? 에너지 소모가 크다 이 얘기야. 자, 됐죠? 그러니까 있을 때 많이 먹는다 이 얘기야. 됐죠? 오케이? 자, 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것이야. 이게 지금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것이라고요. 근데 이거 왜 왔어? 뭐 때문에 왔어? 우리가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야. 왜 우리는 그렇게 적절하게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이 먹을까?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거잖아. 맞죠? 자, 됐지? 자, 됐죠? 자, 그런데 병신같이 여기를 갖다가 띄어쓰기를 했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이게 띄어줬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요즘에는 그 상황이 달라졌지. 알겠죠? 요즘은 달라졌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뭐야? 지금 얘가 과거에서 오늘날로 바꿔요. 얘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볼게. 자, 우리는 at every turn, 도처에, 다시 말하면 도는 곳
족족이잖아. 그러니까 도는 곳마다니까 도처에 어느 곳에서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어디에서든 음식을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즉 많은 패스트푸드 장소들과 식료품점, 편의점들 이런 것들. 근데 뭐와 함께? carry out food, 포장 음식과 함께 뭐 식료품점이나 패스트푸드 장소, 맥도날드와 같은 곳에서 음식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어. 이해됐지? 이게 오늘날의 상황이잖아. 그래서 형광펜을 지금 바꾼 거야. 이해됐지? 자, 됐어요? 야, 유빈. 아, 이 새끼 너 그렇게 못 들을 거면 저 새끼야. 심한 말 해야 되나? 야, 수업이 무너지면 나가야 돼.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나가야 돼. 빨리 수업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가. 알겠어? 아니,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잖아. 왜 여기 있어? 알았지? 아니,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 왜 시간 낭비하고 있냐, 이 얘기야. 알겠죠? 됐지? 야, 유빈이 뿐만 아니라 수업이 가장 본질이야. 나는 여러분, 지문을 갖다가 그냥 너희들한테 대충 이게 주제고 이렇게 안 가르쳐요. 지문이 가지고 있는 속뜻까지 다 파악해가지고 싹 다 가르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이런 수업을 듣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돼. 아니, 뭐가 중심 내용인지 뭐가 잡히질 않아. 아, 그럼 나가야지. 여러분, 수업이 본질이에요. 알겠지?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나가야 돼. 나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곳을 빨리 찾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할 수 있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근데 그게 열심히 하는 자세야? 그러니까 나가란 얘기야. 알겠어? 아, 내가 너가 꼴 보기 싫어서 나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 보인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알겠지? 야, 나는 아직까지 좀 젊고 해가지고 나는 쓸데없이 애들 인원수 채워가지고 돈 벌고 싶진 않아. 알았어? 그러니까 나한테 돈 쏟아붓지 말고 너 도움될 수 있는 곳으로 가. 알았니? 자, 나는 솔직히 민균이 때문에 진짜 입학 테스트, 나 입학 테스트 다 봤거든? 그 입학 테스트 안 봐요. 왜냐면 내가 또 입학 테스트 보면 제2의 민균이 같은 애를 또 놓칠까봐. 내 민균이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 명을 또 특정지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기회를 주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나 다 내 교육에 대한 기회는 주되 경고제를 만들었잖아. 못 버텨? 나 졸라 빡세게 시스템 만들어. 졸라 빡세게 수업 준비해. 근데 못 버텨? 나가. 왜? 아니, 내가 기회는 줬어. 근데 네가 못 버텨? 그럼 나가야지. 알겠죠? 시스템이나 가르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진짜 여러분, 진짜 두말하면 잔소리로 수업 준비 졸라 빡세게 해. 나만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 아씨, 갑자기 또 저 새끼 때문에 저거. 알겠어? 진짜 진지하게 잘 생각해봐. 알겠지? 수업에 하나도 가져가는 게 없어. 빨리 나가야 된다. 알겠죠? 자, 보세요. 하지만 ingrained,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 이거 뭔지 알지?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이 뭐예요? 뭐야? 있는 그대로 다 처먹는 거야. 있으면 일단 다 먹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은 대절이라 말한다는 거야. 뭘 말해? 우리가 먹기에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고. 이게 해석하기 졸라 어려워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 다 써놓는 거야. 해석할 때 병신같이 해석해가지고 해석이 잘 안 될까봐. 먹기에 지나치게 많이 얻을 수 없을지도 몰라 라고 원시인 정신은 말한다고. 그러면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나에게 준 그 유전자는 나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어? 지금 앞에 있는 치킨 있잖아. 그 다음에도 못 얻을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뭐 해? 근데 상황은 달라졌잖아. 음식은 졸라 많죠. 내일도 치킨 먹을 수 있고 모레도 치킨 먹을 수 있지. 그치? 상황은 달라졌는데 우리 선조가 준 유전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시대착오적인 원시인 본능. 다시 말하면 시대착오적이 뭐야? 상황이 바뀌었는데 우리의 유전자는 안 바뀌었잖아.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뭐야? 비만이 되는 근본적 원인이 되는 거라고. 이게 됐죠? 아, 시대는 바뀌었어. 하지만 우리의 유전자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맞질 않잖아. 그러니까 우린 비만이 되는 거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비만에 대해서
뭐 먹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비만에 대한 문제를 바라본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craving for, 갈망하는 것. 알겠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갈망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다. 이해돼? 이해돼? 돼요? 굉장히 역설적으로 잘 써놨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은 뭐야? 지방이 많은 음식, 튀긴 음식, 그런 음식을 우린 갈망해. 졸라 갈망해. 그치? 근데 그거 뭐다? 실제로는 건강을 유지하려는 시도다. 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나쁜 음식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그런 글이었다. 됐어요? 알겠지? 야, 실제로 건강을 유지해진다는 게 아니야. 이건 옛날 때 건강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얘를 먹었다는 거지. 알겠죠? 지금 이걸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갈망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왜 갈망하냐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을 얘기한 거야. 됐죠? 어떻게 우리의 선조들의 생존 본능이 현대의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을 이끄는가에 대한 이야기. 알겠죠? 다시 말하면 선조들의 생존이 어떻게 현대의 건강하지 않는 식습관을 이끌었나에 대한 이야기. 돼요? 됩니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 다시 한 번만 보면은 문제 제기했어요. 문제 제기가 뭐야? 기름에 튀긴 음식 우리가 너무 좋아해. 근데 첫 번째 원인을 뭘로 제기했어? 생화학적인 원인을 제기했어. 맞지? 생화학적인 원인이 뭐야? 옥시톡신 때문에 진정 효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튀김이 많이 튀긴 음식을 우린 먹는 거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알았지? 얘는 지금 너무 많이 먹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됐다가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 새끼 쌩깐 거야. 알겠죠? 결국에 옥시톡신은 그냥 까였다고. 됐지? 그래서 너무 많이 먹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램 됐대.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거를 증명을 했고요. 됐지? 근데 옛날 때는 있는 족족 먹었어. 그치? 그런데 오늘날에는 도처에 음식이 많이 있지. 근데 우리 뿌리 깊은 원시인 정신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고 자꾸 얘기해. 됐죠? 이런 두 가지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린 건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 이렇게 조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 마지막. 오늘 하는 거에 쉬운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가보자. 빨리 마무리 해버리자. 근데 시간도 없어요. 보자. 간호사의 역할. 간호사는 피보탈 포지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어. 어디에서? 정신건강관리 구조에서. 정신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간호사가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간호사는 또 어디에 놓여져 있어? 의사소통망의 중심에 놓여져 있어. 알겠죠? 그럼 두 가지를 제시했네. 간호사는 어디에 있다? 정신건강관리의 측면에서 참 중요하다. 간호사는 뭐하다? 의사소통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준 거야. 됐죠? 그런데 왜 간호사가 이 두 가지에서 중요하냐? 여기서 멘탈 건강관리라는 것은 누구의 멘탈을 관리해 주는 거야? 누구의 멘탈? 환자. 알겠죠? 환자의 건강관리 구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에서 중심이 된다. 됐죠? 왜냐하면은 간호사들은 높은 정도의 접촉을 환자와 하기 때문이야. 이 말 맞아? 맞지? 그리고 또 왜냐하면은 그들이 잘 발달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야. 누구와? 전문직 종사자들과.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의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이런 애들이 병원에 상주하고 있지. 얘네들은 뭐야? 특정 시간에만 환자를 만나. 맞아? 근데 이 환자들을 간호사는 24시간 만나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환자들과 높은 정도의 접촉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들 이 사람들이 전문직 종사자들이지 얘네들과 잘 발달된 관계를 갖고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돼요? 됐지? 자, 전제 이걸 이제 풀어낼 거야. 자, 됐습니까? 자, 풀어낸다. 자, 가볼게. 이 때문에 그러면 이 때문에면 뭐 때문에? 이 때문에 뭐 때문에? 간호사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것 때문에 학제 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학제 간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면 학제 간에는 뭐냐면 그냥 모르면 쓰세요. 학문간이야. 학문간. 그러니까 학문 간의 의사소통. 다시 말하면 의사는 의학, 심리치료사는 상담, 심리, 사회복지사는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데 상호작용하는데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하는데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야. 이해돼요? 됐지? 그래서 심리치료사를 통해서 간호사한테 가고 그 간호사가 그 심리적인 어떤 상담 부분을 그러니까 딱 이거지. 얘네들이 이렇게 교류를 할 때 이 교류를 할 때 환자의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환자의 정보는 누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 간호사가 제일 많이 알고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이 학제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게 학제 간의 의사소통을 표현한 거야. 그 의사소통을 하는데 간호사가 환자의 상태들을 막 전달해 준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중개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아요? 맞지? 오케이. 자, 됐어. 자, 또 가볼게. 그들은 중개하는 역할을 가져. 뭐 사이에? 다양한 전문직과 환자와 보호자 그룹 사이에. 이해됐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의사가 있고 환자와 그 환자의 부모가 있을 때 의사는 뭘 막 씨부리겠어? 의학 용어를 갖다가 막 씨부릴 거야. 맞지? 근데 얘는 그냥 일반인이잖아. 그치? 얘는 이걸 모르잖아. 그러면 이 모르는 의학 용어를 중간에서 이해시키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간호사가. 중개. 됐습니까? 됐죠? 의사가 뭐라 하면은 간호사가 나중에 의사가 갔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막 중개 역할을 한다고요. 됐지? 맞아요? 그러면 두 가지의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뭐? 학문 간의 의사소통. 전문가들끼리 의사소통 막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코앞에서 환자를 관찰했었던 간호사가 그 정보들을 얘네들이 막 의사소통할 때 알려준다고. 그 환자는 이런 게 문제였어요. 그 환자는 그 약의 부작용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알려준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원활하게 해. 두 번째는 뭐야? 중개의 역할을 해.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환자가 의사 선생님의 말을 모를 때 그걸 중개해 준다고. 됐죠? 자, 됐어. 자, 그 다음 가볼게. 이거 중개자의 역할만 받아. 알겠죠? 중개자의 역할인 이것은 뭐를 포함하고 있다? 의사소통을 번역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됐지? 근데 이 그룹 사이의 의사소통을 뭘로 번역해?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대. 다시 말하면 얘가 중개자의 역할을 하려면 얘가 쓰는 용어를 얘가 알아듣기 쉽게 언어로 바꿔줘야 되지. 됐죠? 그 언어로 바꾸는 번역을 포함한다는 얘기야. 그 중재자의 역할이. 근데 그 언어는 무슨 언어인지 지금 주격관계되면서 들어갈게요. 알겠지? 자, 간다. 자,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 이 사람들에게 납득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바꿔버린다고. 근데 이 사람은 누군데? 다른 방식을 가진 사람들. 근데 그 다른 방식이 어떤 다른 방식인데? 정신적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얘를 바꿔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이해돼요? 이해돼? 자, 설명해 줄게. 지금 갑자기 선생님 왜 정신건강이에요? 예시라서 그래. 알겠죠? 예시라서. 정신병원을 예로 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이해한 방식이 있을 거고, 또 환자와 환자 부모는 자기의 정신병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이 있겠지. 일반인의 이해 방식이 있겠고, 의사의 이해 방식이 있을 거야. 맞아? 근데 그게 서로 다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근데 그것을 다른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사와 환자, 그 둘 사이가 전혀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해돼? 뭐 의사가 막 전문 용어를 막 쓰면 얘는 이해 하나도 못 한다고.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가지고. 됐죠? 근데 그것에 이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언어로, 맞죠? 다시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쓰는 전문 용어, 정신과적인 전문 용어를 이제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 돼. 뭐가? 이 중재자의 역할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중재자의 역할을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준 거야. 아시겠죠? 야, 진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의사 선생님 말을 갖다가 쉽게 번역해 준다 이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이것은 매우 민감하고 숙련된 과업이다라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게 조금 느껴지죠. 그치? 매우 민감하고 숙련된 과업이야. 뭐를 요구하면서, 콤마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뭘 요구하면서 높은 수준의 관심을 요구하면서, 근데 뭐에 대한 관심? 대안적인 시각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심을 요구하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의 이해를 갖다가 요구하면서 굉장히 민감하고 숙련된 그런 과업이다. 뭐가? 간호사 일이. 됐습니까? 돼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써있지. 대안적 시각이 뭐냐? 대안적 시각. 환자한테 간호사, 의사 이렇게 있죠. 됐지? 야, 대안적 시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거야. 내가 어떤 선택을 했어. 그에 대한 대안적 선택. 다시 말하면 얘와 좀 다른 선택. 맞아? 그러면 대안적 시각이라는 건 이 얘한테 대안적 시각은 누구야? 의사의 시각이야. 맞아? 의사한테 대안적 시각은 뭐야? 환자의 시각이야. 그러면 간호사가 집중해야 될 곳은 어디야? 의사가 환자한테 전문 용어를 던진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환자의 대안적 시각은 의사 선생님의 말인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 관심을 졸라 기울여야 돼. 안 그러면 의사 선생님의 말을 환자는 이해를 못할 건데, 그게 간호사가 그 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안적 시각인 의사의 말에 관심을 엄청 기울여야 되겠죠? 맞지? 자, 그리고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의 이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관계의 의사소통에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얘를 이해하고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 관계 안에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환자에게 맞는 언어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려고 해. 그러면 의사소통의 이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간호사는 지금 심리상담사랑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해. 의사소통을 이해해. 그래서 전달을 할 때 이 둘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그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말해주고. 이해됐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됐지? 그러면 얘의 대안도 얘가 되고 얘의 대안도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이 대안적 시각 사이에 이 둘을 갖다가 다 집중을 해가지고 또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이해됐죠? 그래서 매우 민감하고 숙련된 과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됐지? 자, 그럼 봐볼게. 야, 내가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문이 졸라 어려운 거야. 지문이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지문을 갖다가 쉽게 풀어내는데 그 쉽게 풀어내는 그 과정 안에서 니들이 졸고 있는 거야. 알겠어?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졸라 힘든 거야, 이게. 아,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니까. 그러면은 계속 어려운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간호사의 필수적인 역할.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학제 간의 정신건강관리에서 이 커뮤니케이션 촉진자로서,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드는 사람으로서 필수적인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글이야. 됐습니까? 돼요? 자, 다시 한번 조감을 좀 해보자. 자, 보세요. 잠깐. 자, 여기서는 이제 간호사의 역할을 좀 크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됐지? 그 다음에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본다면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사실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거든. 여기는 진짜 간호사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역할에 대해서 전제를 깐 거고, 근데 그 전제에서 그 전제를 갖다가 조금 구체화해서 역할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정의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학제 간의 의사소통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수행 방식에 대한 예시를 얘기해 준 거고, 그래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납득할 만한 언어로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번역한다.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중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야. 돼요? 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안적 시각의 높은 수준의 관심과 의사소통의 이해를 요구한다. 요구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직업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이거 잘 조감 한번 해보세요. 알겠지? 잘 조감 한번 해보시고, 자, 일단 남아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2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하는 그 결정이 성적이 나온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 아시겠죠? 여기 집중해봐. 내가 만약에 해석을 숙제를 하는데 그 해석을 숙제를 하면서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해석 숙제를 내는 거의 취지 자체는 뭐냐면, 해석을 하면서 그 문장을 이제 해석하니까 굉장히 깊게 들여다 보잖아요. 천천히 해석을 하니까. 그러면 그 해석을 하면서 그 문장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의미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야. 알겠어? 천천히 해석하면서. 알겠어? 그런데 수업 날 아니면 수업 전날 부랴부랴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구문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프린트 옆에 펴놓고 그냥 보고 베껴가지고 구문 분석을 하고 있다든지, 챌린지를 하는데 이 챌린지가 진짜 좋은 시스템이고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객관적일 수는 없죠.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를 갖다가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뭔가에 대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도장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동기부여나 이런 의식이 하나도 없다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옆에 친구 거에 답을 보고 베껴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교가 얘기하는 걸 슬쩍 듣고 답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있죠. 이런 여러 가지의 선택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의 그 조그만한 선택들, 그게 다 점수야. 다. 알았지? 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2주 남았을 때 그 하나하나의 선택들이 있죠. 잘 하세요. 그게 모여서 점수를 만드는 거니까.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35분이니까 한 55분까지만 빨리 갔다 오고, 할 거 남은 사람들은 남아서 빨리 할 거 하세요. 알겠죠? 오케이.